네, 이번 시간에는 위젯 및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위젯이라고 하면 요즘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죠. 위젯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 운영체제 위에 응용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고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작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환경에서 어떠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런처 아이콘을 실행을 해야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젯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실행시키지 않고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작은 하나의 어플을 띄워놓는 거죠. 지금처럼 작은 하나의 어플을 띄워놔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실행하지 않아도 그 필요한 정보만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미니 어플리케이션을 우리는 위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에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다음에 매번 주식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세팅되어져 있는 위젯을 띄워놓게 되면 이 해당 어플을 실행시키지 않고 바로 바탕화면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위젯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색 관련 위젯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관련 위젯, 그 다음에 시간과 달력에 관련된 위젯, 그 다음에 주식에 관련된 위젯, 이런 것처럼 내가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위젯을 이용해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위젯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위젯은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방식은요, 우리가 기존의 아이콘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거와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 화면 안에서 정해진 규격에 맞게 제작을 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 스마트폰 환경에 맞는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런처 아이콘과 그 통일성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런 위젯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런 간단한 위젯 디자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런처 아이콘,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바 아이콘, 이런 아이콘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페이지를 이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토샵 화면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작했던 메뉴 아이콘이라든지 아니면 런처 아이콘, 그 다음에 날씨 아이콘, 이런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만들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런 모든 화면들을 모아서 위젯 화면과 함께 완성된 하나의 그 스마트폰 GUI 화면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이 DPI 기준으로 해서 새 창을 하나 열 텐데요. 컨트롤 N 해서 480의 800 사이즈죠? 480의 800 사이즈를 열어서 지금부터 이 모든 디자인을 한번 더 모아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경 이미지인데, 배경 이미지는 우리가 특정한 사진을 이용해서 깔아도 되고요. 아니면 패턴을 이용해서 깔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배경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패턴 제작을 하기 앞서 큰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아주 큰 사이즈의 창을 열었죠? 그 다음에 정경색과 배경색의 원하는 색상의 조합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에 렌더에 클라우드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이런 효과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제가 왜 크게 만들었냐면, 이 클라우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480의 800 창에다 만들면 입자가 굉장히 크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먼저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줄여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 컨트롤 A를 해서 컨트롤 C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창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좀 조절해 줘야겠죠? 컨트롤 T 키를 눌러서 화면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그래야지 입자가 촘촘하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만 깔면 조금 이미지가 단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또 하나의 다른 패턴을 한번 깔아 볼게요. 자, 다른 패턴을 깔기 전에 필터 효과를 하나 더 줘볼까요? 자, 이번에는 필터에 픽셀레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모자이크. 자, 모자이크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모자이크화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입자들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입자를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한 10 정도의 입자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넣으면 좀 단순하기 때문에 다시 패턴을 하나 만들어서 깔아주겠습니다. 자, 일단 패턴의 한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10에 10픽셀짜리 이런 작은 창을 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선택 툴로 자, 배경을 끄고 작업을 할게요. 자, 세로 1픽셀짜리 흰색을 채워주고요. 자, 이번에는 가로로 1픽셀짜리 흰색을 채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자체를 자,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 자, 이렇게 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성하고 있는 창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자, 버켓 툴을 이용해서 자, 방금 등록시킨 이 패턴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화면 비율이 지금 이렇게 66.7%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자, 100%를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레이어 합성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레이어 합성 모드를 바꿔줄 때마다 색상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투명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투명도를 살짝 다운시켜서 약간 은은하게 깔릴 수 있는 제가 모자이크의 단위를 10픽셀 단위로 줬고요. 그다음 패턴도 10픽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모자이크 뒤에 깔려있는 모자이크와 이 패턴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자, 이렇게 좀 줄여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다시 한번 레이어를 추가해서 약간의 전체적인 음영 처리를 좀 줄게요. 자, 음영 처리.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자, 사각형 그라데이션. 자,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건데요. 이렇게 검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그라데이션이고요. 단 투명도 값이 바뀌는 0에서 한 50% 정도로 바뀌는 그라데이션으로 일단 위에서 아래로 살짝 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살짝 조절하고요.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 다음에 투명도를 살짝 조절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배경 패턴을 깔았고요.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바로 제가 레이어 폴더화 시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배경에 대한 이미지는 자,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BG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아이콘 중에서 우리가 이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기본 아이콘들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통화, 메시지, 그 다음에 주소록, 그 다음에 메뉴 이 네 가지 아이콘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이 앞전에 런처 아이콘이니 아니면 배경이니 많이 만들어 봤죠?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이용해서 같이 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좀 먼저 갖고 올게요. 자, 첫 번째 통화 아이콘을 갖고 올 거고요. 다시 자, 통화 아이콘을 가지고 왔고요. 자, 밑에다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아이콘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는 찾기, 주소록, 그 다음에 메뉴. 자, 요렇게 가지고 왔죠? 자,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아이콘을 같이 정렬할 텐데, 자, 이 지금 제가 미리 레이어 폴더에다 이렇게 쭉 제작을 해 놓은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실제 이렇게 있는 내부 아이콘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네 가지 아이콘을 잡아서 먼저 세로 각각의 간격을 좀 조절해 줄게요. 이렇게 간격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 정렬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제로 이런 아이콘을 보면요. 밑에 이제 그림자가 지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많이 해줘요. 자, 그래서 그림자를 한번 처리할 텐데, 자, 일단 요 아이콘들을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자, 각각 하나씩 복사를 할게요. 자, 먼저, 메뉴 아이콘을, 자, 전체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아이콘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찾기 아이콘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아이콘도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똑같이 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 네 가지는 제가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자, 하나로 합쳐줄 때는 이렇게 전체를 합쳐주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E키를 넣어주면 한 장으로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지금 합쳐준 요 아이콘이죠. 자,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자, 밑으로 그대로 이렇게 반전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림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그림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자를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사라지는, 자, 꼭 유리에 비치는 듯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레이어 이펙트로, 레이어 마스크, 그 다음에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떨어지는 그라데이션을 준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자, 점점점 사라지는 이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피시티 값을 적당히 줄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밑에 반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아이콘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한 상태에서는 다 완성을 하고 나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어플라이 레이어 마스크를 걸어준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이 밑에 배경을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이 레이어를 그림자 밑으로 보내시고, 자, 이번에는 적당 크게 사각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진한 회색에서 또 살짝 진한 검은색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고, 요렇게 그라데이션을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라데이션 가장 밑에 있어야겠죠? 아이콘을 가장 밑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투명도도 살짝 줄여주면, 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아이콘을 완성을 하게 됐죠. 자, 위치를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깔리는 배경에 대해서는 다 완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해서 우리 위에 그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아이콘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 조금, 자,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자, 적당한 크기의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무 색이나 하나 채워줄게요. 자, 아무 색이나 하나 채워주시고, 자, 레이어 이펙트를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벨 엠보스. 자, 베벨 엠보스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섀도우 값을 너무 강하니까 살짝 다운 시켜줄게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 동그라미 아이콘은, 자, 필 값을 그대로 0으로 다운시키면 지금과 같은 효과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를, 자, 컨트롤 클릭을 해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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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주는 이러한 아이콘들, 그쵸? 이런 아이콘들도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밑으로 깔리는 아이콘들은 다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자, 요 지금 세 가지 기본 UI도 레이어 폴더를 만들어서, 자, 이 레이어 폴더에다가 담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GUI라고, 자, 레이어 폴더 이름을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쓰면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배경 화면에 깔릴 수 있는 이미지를 완성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색깔이 이게 들어가 있는데, 색깔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자, 컨트롤 J키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단축키 컨트롤 U. 자, 휴즈 앤 세츄레이션이죠? 자, 여기서 이 휴 값을 이렇게 조절할 때마다 지금처럼 색깔이 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색상 톤으로도 이렇게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하시면 같은 디자인이지만 다양한 색으로도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는 위젯 관련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젯 관련 디자인을 해볼 텐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젯 디자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런 위젯 디자인을 할 때도, 이제 전체적인 구도에 맞춰서, 색상 톤을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쉐입 툴, 라운드 쉐입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전체 코너 값은 한 8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레디우스 값.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자, 적당한 크기의 라운드 사각형을 만들었죠? 자, 라운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패스 레이어에 가서 컨트롤 클릭.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색이나 하나 채울게요, 먼저. 자, 색상을 하나 채워주시고, 자, 그 다음, 자, 레이어 이펙트 작업을 해줄게요. 자, 레이어 이펙트에서는 먼저 드롭 섀도우를 줄 거고요. 드롭 섀도우. 자, 각도는 90도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한 2 정도.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줘서 아주 살짝 흐린 회색에서, 그쵸? 흰색으로. 자, 요렇게 그라데이션 살짝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우터 그로우, 아웃그로우를 자, 검은색으로 주고요. 강하게 처리를 하려면 자, 노멀로 바꿔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외곽이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제가 한 2 정도, 2에서 1, 2 정도를 주고요. 이 오피시티 값도 살짝 줄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전체적인 외곽을 완성을 했어요. 아, 여기다 하나 더 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이너그로우. 자, 이너그로우도 흰색으로 주면 이렇게 살짝 안쪽에 광채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입체감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 배경을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라운드 쉐입 툴로 또 라운드 쉐입을 하나 자, 이와 같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패스해서 컨트롤 클릭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또 레이어를 추가하고 적당한 색을 입력을 할게요. 자, 어차피 우리가 레이어 이펙트에서 색상을 바꿔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떤 색을 해도 상관은 없죠? 자, 마찬가지로 레이어 이펙트 들어가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살짝 파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먼저 그라데이션을 밑으로는 흰색, 그 다음에 위에는 살짝 회색 톤으로 자, 이와 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파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시 이너 섀도우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그럼 안쪽으로 파인 효과죠? 그런데 너무 지금 색상이 강하기 때문에 자, 오피시티 값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디스턴스와 사이즈도 살짝 줄이겠습니다. 자, 살짝 줄였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웃그로우, 아우터 그로우를 줘서 이 외곽의 광채를 표현할게요. 그래야지 뒤에 있는 배경과 자연스럽게 조합이 되겠죠? 자, 지금처럼 아웃그로우를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파여있는 듯한 느낌. 자, 안쪽으로 있는 파여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검색 아이콘이 나와야겠죠? 자, 검색 아이콘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패스 툴로, 라운드 패스 툴로 이쪽에 맞는 자, 패스를 또 완성을 했어요. 자, 이 패스도 마찬가지로 패스 레이어에서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자, 아무 색상을 하나 채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색상은 밑에 있는 이 바탕과 같게 해주기 위해서 맨 밑에 그렸던 요 배경 있죠? 이 배경에 레이어 이펙트 효과를 자, 카피 레이어 스타일 해준 후 패스트 레이어 스타일 해주겠습니다. 자, 대신에 요 그림자만 없애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드롭 섀도우만 체크를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외곽이 살짝 흐리니까 아웃그로우만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버튼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러스트에서 여기에 그 녹음 버튼 아이콘 만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 아이콘을 한번 다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러한 많은 아이콘들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자, 이 녹음 버튼 아이콘을 자, 컨트롤 C 복사를 하셔갖고요. 다시 포토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와서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사이즈는 자, 적당히 줄여주시고 여기다 적당히 딱 배치를 할게요. 자, 이러한 아이콘을 우리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콘에게도 제가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할게요. 자, 먼저 안쪽으로 살짝 파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너 섀도우 대신 너무 강하게 들어가니까 이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아주 작게. 자, 그 다음에 투명도도 살짝.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녹음 버튼 아이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라데이션 색상도 지금 그 일러스트 자체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다시 바꿔주셔도 괜찮죠? 자, 좀 더 부드러운 색상으로. 자, 요 정도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여기 조금 더 진하게. 자, 이와 같이 녹음 버튼 아이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보면, 돋보기 아이콘이 있어요. 그 돋보기 아이콘을 우리가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일러스트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만들 텐데 아주 간단해요. 자, 그냥 동그라미 툴로 자, 선만 있게 한 상태에서 적당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자, 스트로크감을 주면 돼요. 자, 스트로크감을 줬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운드 사각형으로 자, 라운드 값은 조금 적게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손잡이 부분을 만들면 되겠죠? 이와 같이 자, 손잡이 부분 그 다음에 전체를 잡아서 가운데 정렬로 시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45도로 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오브젝트에서 패스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 자, 면으로 깨주신 다음에 자, 그대로 컨트롤 C 한번 합쳐줄까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포토샵에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돋보기 아이콘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만 조절하면 되겠네요. 자, 색상도 마찬가지로 자, 레이어 이펙트로 자, 색상은 좀 흐리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자, 지금처럼 살짝 들어가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OK 눌러주게 되면 이제 검색 아이콘도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첫 번째 위젯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원래는 그 해당 그 로고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텍스트는 텍스트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상에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만든 위젯 디자인도 이렇게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레이어 폴더로 담아 놓을게요. 검색 위젯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배경과 그 다음에 기본 UI 버튼, 그 다음에 위젯 아이콘까지 이렇게 제작을 했죠.